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타의 비밀정원의 지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배우게 된 과정과 배운 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저는 실제로 유튜버가 아니고 아직까지는 홍콩 주문대학교 영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지타라고 합니다. 하류에 입덕한 지 10년이 넘었고 그 계기로 한국어를 배운 지 4년이 됐습니다. 제 한국어 선생님께서 한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알고 싶으면 그 나라에서 살아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번 살면서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습니다. 졸업 후에 한국에 가서 5학당이나 대학원의 통역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을 만나고 자주 얘기하면 한국어 실력도 빠르게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대부분 유튜버들은 먹방과 여행의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저는 그래도 배운 여자니까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를 소개하면서 제가 한국어를 배운 과정과 방법도 공개하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재미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이유는 남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세계 역사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 유독 한국 전쟁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에 대해 더 연구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북한에 못 가니까 더 궁금하겠죠? 제가 이 신비로운 나라에 가서 구경하고 외국인의 눈에 그곳 사람들의 생활이 어떨지 유튜브에서 한국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죠? 그러면서 제가 혹시나 사랑의 불시착의 리정혁 중대장처럼 잘생긴 군인을 만나서 사귈 수도 있잖아요. 삶에서 아주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언젠가 꼭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최종 목표는 공적인 자리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특히 한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외교관입니다. 하류를 좋아하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우물을 파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하고 런닝맨이 국제적인 인기도 많고 하류의 대표로서 외국인에게 한국이라는 국가를 알려준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 보면서 새로운 생각이 생겼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걸 잘하면 홍콩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외교관이 된다면 홍콩과 한국을 이어줄 수 있고 세계에게 홍콩이라는 도시를 직접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외교관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꿈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항상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슈퍼주니어를 좋아해서 하류에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고 남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싶고 유튜버나 외교관이 되고 싶다. 이런 작은 관심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의 큰 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뒤에 유튜브에서 저를 검색해보세요. 제 꿈은 펼쳐나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한국 문화를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K-pop? 드라마? 저도 많은 사람과 똑같이 K-pop과 드라마로 인해 한국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사랑하는 문화 중 하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문화는 한국인의 정과 애국심입니다. 우선 정이라는 단어는 광동어에서도 있지만 정을 강조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알바로 전시회에서 통역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때 만났던 한국 업체분들은 다 전시회 내내 너무 잘해주셨고 한국에 놀러 오면 연락해달라고 밥 대접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며칠 동안만 보는 사이라 그렇게까지 잘해주실 필요가 없는데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해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는 홍콩 올해 여러모로 상황이 안 좋은데 저의 안부도 물어봐 주시고 걱정을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의 정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문화라는 것을 깊게 느낍니다. 그리고 애국심. 제 생각에 한국은 애국심 가장 강한 민족 중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한국 대 콜롬비아 축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그때 그 함성, 대한민국! 그리고 관객들이 커다란 태극기를 들면서 응원하던 모습이 아직 생생합니다. 심지어 축구를 잘 모르지만 한국 팀의 경기인 이유만으로 응원하러 온 관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어느새 모르게 열심히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너무나 와닿아서 감염력이 참 대단하죠? 그만큼 강한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까지 감염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육 경기뿐만 아니라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한국계인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탈출이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서 멤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1919년 2월 28일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은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동해무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날이 바로 3.1운동 전날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나라를 위해서, 독립하기 위해서 투쟁하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 성공하기 기원하며 애국가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한국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또는 한국인이 자주 쓰는 말 우리 있죠?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한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느꼈습니다. 이 강한 애국심이 바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한국 문화는 알면 알수록 매력이 배로 커지는 문화입니다. 앞으로 이 문화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 문화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립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임연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데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앞으로는 학생이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제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 걸까요? 정확히 예측할 방법이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꿈꾸는 미래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소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는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버느라고 평생 분주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인생에 일보다 소중한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중에 자신과의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 때는 여행을 가서 쉬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자기 개발을 하는 그런 즐겁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급하게 달려 있어도 가끔 멈춰서 아름다운 풍경을 구경하고 삶이 힘들더라도 이와 함께 오는 삶의 낙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열정입니다. 열정은 삶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응원하는 연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뜨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반복된 일상이 지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루고 싶었던 목표도 꿈도 잊히지 않지만 원동력이 사라진 것 같아서 인생이 점점 몸이 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열정을 품고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좋아하는 일이라면 더더욱 열정을 넘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발걸음이 신나게 더 먼 미래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요소는 용기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 고비 등을 맞이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따라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선택을 하게 될까봐 늘 걱정하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순간에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미리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허망하고 잘못된 길을 선택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도 꼭 필요한 요소는 이상입니다. 인생은 미지의 길이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 발걸음이 나를 위한 시간에서 항상 열정적이고 용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발걸음을 꿈꾸는 계신 겁니까? 그게 어떤 발걸음이든 여러분의 미래가 항상 아름답길 바랍니다. 제 연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영입니다. 여러분, 한국 간식인 달고나에 대해서는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요즘 매우 인기가 많은 달고나 커피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달고나는 달고나 커피 맛이 나지만 달고나와 달고나 커피는 서로 다른 음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한국 간식인 달고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처음 여행 가면 가장 유명한 명동 음식 거리에 가게 되죠. 한국 가면 생각나는 곳이고 음식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한번 가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달고나에 대한 인상이 깊게 남아 있습니다. 명동 길거리에서 달고나를 파는 아저씨가 하얀 가루를 설탕에 섞어서 굽고 나니 동그란 갈색 과자가 되는 게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한국말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잘못하는 한국말로 아저씨에게 이게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아저씨는 이게 설탕과 베이킹소다로 만드는 전통 간식 달고나라고 설명하시면서 달고나 위에 모양판을 대고 모양을 내주셨습니다. 별 모양도 있고 하트 모양도 있었습니다. 모양대로 떼어내면 달고나를 한 개 더 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랑 옆에 있는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떼어내는데 실패했지만 아저씨는 마음씨 좋게 한 개를 그냥 더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달고나를 나누어 먹었을 때 웃음으로 가득한 분위기가 아주 따뜻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먹어보니까 왜 달고나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아마 설탕보다 더 달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맛이 캐러멜처럼 달콤하고 식감이 말랑말랑해서 특별한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먹는 동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 같고 맛있으니까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한국 간식이 되었습니다. 이름처럼 달콤한 달고나는 오래된 전통 간식입니다. 달고나는 1960년대에 한국 아이들의 좋은 간식이었습니다. 달고나의 이름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강원도에서는 찍고 먹기로 부르고 부산, 울산에서는 쪽자나 똥과자로 부릅니다. 달고나는 서울에서 부르던 달고나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옛날에 과자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달고나는 아이들의 간식거리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달고나 맛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과 위로가 되어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지금 과자 종류가 많아지게 됐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전통 과자가 아직까지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명동에 가면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고 인터넷에서 달고나 세트를 사서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달고나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민속촌에서 달고나 체험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홍콩에도 달고나 같은 추억의 간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많이 올라서 사람들은 이런 정리 안 되는 간식을 판매하기 싫어합니다. 지금은 홍콩 전통 과자가 점점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중시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지키려고 하는 게 정말 부럽습니다. 앞으로 이 역사적이고 사람 냄새가 나는 달고나 문화를 계속 보존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옌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어로 꿈꾸는 나의 미래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제 주변 사람들이 항상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워요? 처음에 저는 그냥 한국 아이돌을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입학해서 첫 학기부터 한국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어를 계속 재미있게 배우고 한국 문화, 역사도 더 많이 알고 싶었지만 저에게 한국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친구하고 한국에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참가한 원데이 투어에서 안내를 해준 사람은 홍콩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 가이드는 우리처럼 나이가 어렸지만 한국어를 정말 잘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객들한테 항상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하고 있는 일을 자부심을 갖고 좋아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그 가이드처럼 한국어를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취미뿐만 아니라 저의 직업, 미래에도 도움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길입니다. 세종대왕께 한글을 만드셨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 더 발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어를 배울수록 한국 문화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여행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 실력으로 더 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의 미와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더 생생하게 제 경험을 살려 실감나게 한국의 아름다운 곳과 문화를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아름다운 곳,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특별한 예술, 음악, 건축 등을 한국 사람처럼 느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한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문화와 관광지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정이 많고 매력적인지를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왜 한국어를 배우느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한국에서 해보고 싶어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나중에 꼭 한국에 가서 이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문화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K-pop 아니면 K-드라마입니까? 저는 한국의 대중문화에도 관심이 많지만 한국 문화 중에서 한국어에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이 훌륭한 문자를 소개하고 제가 한글을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기본자음 14자와 기본모음 10자로 구성된 문자입니다. 조선의 제4대 군왕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여 1446년에 후미정음으로 반포했습니다. 한글은 제 몸국의 문자가 아니지만 제가 한글을 유난히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한글은 과학과 철학의 절묘한 배합입니다. 한글의 기본자음 기역, 니은, 미읍, 시옷, 잉은 발성 기관의 모양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밈은 입의 형상이고 잉은 목구멍의 형상을 번졌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천지인 사상을 잘 보여줍니다. 기본 모음을 보면 아래아, 이는 하늘, 땅하고 인간의 형상을 번도 만드는데 이 세 가지는 천지인 동양 철학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과학과 철학을 완벽하게 결합하는 문자는 전 세계에서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한글은 만들어지기 전에 한민족에게는 고유의 글자가 없습니다. 정부나 관청에서는 한자를 빌려서 썼지만 일반 민족은 어려운 한자를 배우지 못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이 문제를 안타깝게 여기고 어리석은 백성들도 쉽게 글자를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고 후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후민정음 해례본의 주석에 따르면 똑똑한 일은 하루면 배우고 어리석은 일은 적어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담고 있어서 아주 우수하고 뜻깊은 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잘 맞추어진 문자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수가 적어서 빠른 시간에 키보드에서 한국어 문장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문서 작성 효율이 일본어나 중국어에 비해서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SNS에서 게시물을 올리거나 한국 친구하고 문자를 주고받을 때 한글은 정말 쓰기는 편한 문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은 자음만 조합해서 써도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큐큐큐는 웃으면 표현하고 인증은 인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신기하지요? 한글은 효율적이고 재미있는 문자니까 이 문자는 제가 디지털 세대로서 제일 사랑하는 한국 문화입니다. 문자는 한 나라 문화의 뿌리로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한글이 없었더라면 한국 사람은 아직 한자를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을 수 없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시에 한글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브리나입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무렵에 다 나의 꿈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써보신 적이 있겠죠? 제 친구들은 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인이 되고 싶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교 때 직업을 쓰지 않았고 행복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썼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오래된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많은 경험을 통해 제 자신의 견문을 풍부하게 쌓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스위스에 살아보니까 세상에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됐습니다.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나 아시아인은 부지런하며 유럽인은 여유롭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에게는 아주 신기해서 모든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가 어떤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나라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구경하고 독특한 예술 공연을 관람할 겁니다. 각계 각층의 사람들도 많아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발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 일주를 통해서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깊고 넓게 가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있는 인간관계의 대부분이 이익은 우선적으로 하고 추악할 수도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공리적일 뿐만 아니라 학창시절에 있었던 순수한 우정마저 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어떤 친구들이든지 모두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친구가 될 때 이득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친구를 중시하고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친구가 슬퍼할 때는 불만 없이 귀를 기울이고 친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제 일처럼 도와줄 겁니다. 앞으로는 인간관계가 아무리 복잡해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순수한 우정을 유지하고 친구에게 진심으로 대해줄 겁니다. 세 번째 하고 싶은 일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수저, 배달 포장과 같은 플라스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식물로 플라스틱 대체 물질을 개발하고 녹색 제품과 관련된 창업을 할 계획입니다. 플라스틱 대체 물질에 대한 연구 논문을 많이 읽고 과학 실험을 한 후에 배달하는 식당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겁니다. 식물로 만들어진 물질이 자연 분해가 가능해서 제가 발명할 물질로 배달 포장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다면 머지않아 포화되는 쓰레기 매립지를 지금처럼 채우지 않아도 되고 더불어 다음 세대는 더 깨끗한 환경에서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종 고민해야 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생활비를 모으기 위해 어릴 때 꿈꿨던 미래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저는 방황하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있는 나침반을 믿고 착실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어를 배운 지 9년이 된 니콜라스라고 합니다. 현재는 홍콩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통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했을 때부터 제 삶은 한국어와 끊을 수 없는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어로 꿈꾸는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어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슬럼프를 겪었을 때 한국어가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머니처럼 저와 친한 고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고 또 누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놔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여름밤에 한국어로 글을 쓰고 나의 슬픔과 고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글 하나씩 SNS에 올리는 습관을 가졌고 작년에 한국에 가서 글을 모아 시집 출판까지 했습니다. 한국어는 참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모국어인 광동어나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통할 수 없거나 바꿔 쓸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시집을 출판시키고 나서 한국어를 모르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글을 번역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쓴 글을 중문으로 바꿔 쓰려고 하더니 매우 어색하고 맛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저의 부족을 확 느껴버렸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실력을 키워 어머니께 번역해드려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토픽 최고급인 6급도 받았고 점수도 점점 만점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식을 확장하는 공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을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가장 입문적인 발음 수업을 가르치면서도 제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줘야 하는지, 학생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학생들의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면서 갑자기 모르는 단어나 표현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의 부족을 한 번 더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한국에 가서 유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통번역에서도 한국어 교육에서도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한국말을 더 많이 연습하고 자연스러우면서도 자신 있게 한국말을 하고 싶습니다. 실력을 충분히 키워 성공한 통번역사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글을 또 모아놓고 다음에 시집이 아니라 더 긴 글을 담은 산문집을 출판해서 더욱 성공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접한 속담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은 배움에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 속담의 진가를 충분히 느낀 것 같습니다. 배움에 끝이 없는 것처럼 저와 한국어의 인연도 끝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서 홍콩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더 널리 퍼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거 안 시켰는데요? 이거랑 같이 먹는 거예요? 어제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한국은 정말 이래요? 외국인에게 신기하고 특별한 한국 문화가 많습니다. 제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K-팝에서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접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소녀시대와 엑소 등등 이런 가수들로 K-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한국의 TV 드라마와 예능에 나오는 장면까지 한국 문화를 한층 더 높게 접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한국 문화가 바로 식사 문화입니다. 한국 식사 문화를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한국 식사 문화를 3가지 말할 겁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아침부터 푸짐하게 식사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혹시 아침에 빵 말고 밥을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김밥, 찌개, 곱밥 등 먹습니다. 반대편에서 한국 사람들은 라면, 아침을 간단하게 먹습니다. 계란, 빵, 시리얼, 요구르트 등 먹습니다. 예전에 고등학생 때 아침을 너무 일찍 먹어야 하고 학교도 일찍 다녀야 하죠. 아침밥이 양까지 적어서 점심시간이 덜 되는데 이미 배고파 죽겠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처럼 아침에 푸짐하게 먹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의 반찬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식당 가면 음식을 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의 반찬들을 먼저 제공하는 거죠. 주 메뉴가 나오기 전에 친구들이 이야기하면서 반찬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무료로 주는 것이라서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돈을 내지 않아도 계속 무한 리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신기했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음식 비법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라면을 먹을 때 계란을 넣는 것 선호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꼭 쌈채소랑 같이 먹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먹을 때 그냥 라면만 먹고 고기를 먹을 때 그냥 고기만 먹습니다. 고기만 먹으면 조금 기름 찼잖아요. 산채소랑 같이 먹으면 느끼지 않고 각종 영양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고기와 산채소는 완벽한 궁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한국의 음식 비법 더 일찍 발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에 독특하고 재미있는 문화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한국 문화가 식사 문화입니다.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고 한국으로 여행 갈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18살 생일이 지난 홍콩 학생 지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제 미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한국어로 꿈꾸는 나의 미래의 주제로 제 미래에 대해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홍콩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한국 아이돌이 좋아해서요? K-팝은 따라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정말 나중에 한국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솔직히 처음에는 저도 엄청 좋아하는 아이돌이 생겨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으르렁 네, 이 노래가 너무 익숙하지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엑소의 매력에 완전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을 했고 그러다 보니 혼자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학교에 들어가서 전공부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한국어 공부가 이제 제 미래까지도 연결을 해서 한국어랑은 절대 헤어지지 않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 편법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루한 직장 생활보다 좀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요즘 한국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K-팝, 패션, 메이크업에도 너무 관심을 많습니다. 그래서 K-팝 아이돌처럼 저도 그들 못지않게 노래를 하면 함께 친구들과 댄스 연습을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관중들의 환호석에서 친구들과 댄스 공연을 할 때는 마치 저도 아이돌이 된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10대, 20대에게 선보 있는 한국 메이크업 가르쳐주는 유튜버 활동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구독자는 엄청 많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제 영상에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줄 때 힘도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현재 제가 꿈을 향해서 준비하는 하나의 작은 취미 활동입니다. 나중에 제 꿈은 패션 브랜드를 창업하는 겁니다. TV를 보면 한국 아이돌들이 항상 예쁜 옷을 입고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도 하잖아요. 저도 보면 예쁜 모습이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서울 여행을 했을 때 거리에 있는 젊은이들이 옷을 너무 잘 입어서 제 시선을 끌어당기기도 했습니다. 한국 스타일 패션은 진짜 개인적으로 멋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콩에서 한국 스타일 옷가게가 진짜 몇 개 없어요. 옷 디자인과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스타일로 남아의 패션 브랜드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류 때문에 홍콩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콩 사람들은 저의 패션 브랜드를 통해서 한국 젊은이들처럼 예쁘게 입고 다니면 좋지 않을까요? 한국 스타일 패션은 홍콩에 확산시키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저는 지금 학생기라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지만 제가 취미로
좋아하는 취미로 발판으로 하나씩 나아간다면 꼭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요? 근데 이게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제 꿈과 미래를 행동으로 꼭 이루어낼 겁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인생을 원합니다. 같이 노력하고 꿈꾸는 미래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지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응원을 해야죠. 그럼 응원은 어떻게 해야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는 화이팅보다 더 다양하고 특별한 응원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 제가 한번 한국의 응원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류 음악 분야에서 아이돌마다 대표적인 색깔과 공식적인 팬클럽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리소리로 한류 매력을 전 세계로 알린 슈퍼주니어의 대표색은 파란색이고 팬클럽 이름은 엘프입니다. 그리고 아이돌들은 공식 응원봉도 있습니다. 공연장에서 팬들이 응원봉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열심히 응원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돌들이 노래를 할 때 팬들이 떼창, 합성과 화음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류는 세계적으로 특히 홍콩에게 영향이 많이 줍니다. 아이돌들이 홍콩에 오면 팬들이 마치 한국의 팬들처럼 일치하게 응원을 합니다. 어떻게 한국에는 이런 특별하고 통일된 응원 문화가 있을까요? 사실 이 통일된 응원을 통해 무대 위에 서 있는 가수와 좌석에 있는 팬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이 같은 팬들의 열정은 응원으로 가수에게 전달되어 힘이 되어줍니다. 가수와 팬 모두 더 잘 즐길 수 있으며 서로의 사이를 좁힐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열정 넘치는 응원 문화는 운동 분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이 구호를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죠? 이 구호는 바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때 외치는 구호입니다. 대표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붉은 악마라고 부릅니다. 경기 때마다 팬들이 대표팀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옷을 입고 머리에 악마의 뿔을 씁니다. 붉은 악마의 매력은 제가 2018년 여름에 한국에서 유학했을 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국팀이 월드컵에 참여했으므로 친구들이 다 같이 보자고 해서 광화문에서 경기 생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일치하게 빨간 옷을 입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랑 같이 온 아이들이 얼굴에 태극기를 그렸었습니다. 분위기는 아주 치열했고 팬과 선수는 하나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축구 선수라면 이런 대단한 응원을 받으면 더 힘을 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를 잘 모르는 제가 붉은 악마의 응원 덕분에 경기를 마치 축제처럼 즐길 수 있었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많이 쌓았습니다. 콘서트장이든 경기장이든 우리는 항상 한국 응원 문화의 다양성과 치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음악 분야와 운동 분야의 응원 방법은 똑같지는 않지만 둘 다 사람들의 열정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정을 중시함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응원합니다. 저는 한국의 응원 문화를 통해 한국 사람들 간의 한 가족 같은 감정을 느껴서 이 문화가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한번 한국의 응원 문화를 체험해보면 그의 매력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곽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중문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소피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언니, 동생 문화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여자가 분명히 자기가 외동딸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언니가 셋이나 생겼지? 이런 질문들은 제가 어렸을 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웃기지만 원래 홍콩에서 이 나이 서열이라는 게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언니, 동생 문화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개념의 어색함을 느껴 괜히 나이를 따지고 지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지내고 왔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제 우려가 사라졌으며 오히려 이 나이 서열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동생으로 느꼈던 소소한 행복들은 아직도 저를 미소 짓게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지 한 2주가 되었을 때 이제 한국어 실력도 늘릴 겸 친구도 사귈 겸 이 언어 교환이라는 활동에 한번 참석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회화 연습을 통해 한 직장 여성분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끝나서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갔는데 다 먹고 이제 제가 지갑을 꺼낸 순간에 그 언니가 저를 말렸습니다. 에이 괜찮아, 내가 언니니까 내가 살게, 넌 맛있게 먹었으면 돼 라고 친절하게 웃으며 계산했습니다. 그날 밤에 밖이 유난히 추웠는데 제 안엔 따뜻해졌습니다. 고작 2,000원짜리의 떡볶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사준 사람의 호의가 제 가슴에 깊게 와닿았던 것이죠. 이렇게 동생으로 배려를 받은 만큼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 한국어 수업에 있었던 일본에서 온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장난으로 불렀던 언니라는 한마디가 어느새 제 마음속에 뿌리를 박았습니다. 제 안에 책임감과 용기를 소환한 듯이 제가 동생을 잘 챙겨줘야 하고 동생에게 의지가 될 수 있는 믿음직한 존재가 돼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이 언니 역할 덕분에 예전에 어글거려서 못했던 말과 행동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정 표현에 서툴었던 저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줄 몰랐기에 놀랍기도 하고 뿌듯했습니다. 반면에 저도 이 나이 서열이라는 문화가 나름 논란이 많은 존재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 방식이 진보하다, 없애야 한다, 뭐 이런 발언들도 들어봤습니다. 물론 악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참 악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악용되면 그 문화의 본질이 아닌 자기의 욕심이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언니와 동생 사이의 모든 인간관계처럼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가 동생을 돕고 아끼고 동생이 언니를 존경하고 따르면서 서로 신뢰와 정이 쌓이는 것은 몹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냅니다. 더욱이 저에게 언니와 오빠인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동생이라는 게 사람들은 참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왜 정인지 확실하게 느끼고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기 안 보이네요. 여기 보이세요? 네, 바로 저에게 새로 생긴 한국 언니와 일본 동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패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을 잘 드셨죠? 혹시 한국 음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음식 속에 담긴 문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구절판, 신설로, 궁중 떡볶이. 이런 음식을 듣기만 해도 바로 군침이 고이시죠? 제가 이 음식들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재미있게도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서입니다. 대장금은 홍콩에서 10대부터 80대까지 다 즐겨봤던 한국 사극으로 주인공은 수라간에서 왕의 식사를 마련하는 궁녀였으니 드라마에 음식을 준비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국의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에 관한 책을 읽다 보면 음식 속에 특별하고 흥미로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 한국의 풍습이며 동양인의 가치관을 인식할 수 있어서 이런 음식을 창조하신 한국의 조상들을 참으로 존경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한국인들이 9이라는 숫자가 완전하고 충만의 상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구절판을 만들었습니다. 구절판에는 다양한 색깔의 음식이 골고루 들어있으며 사람들이 8칸에 나누어 놓은 재료를 가운데 칸에 있는 밀전병에 사 먹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더라도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구절판은 정치인들의 회식에서 마련되는 음식이라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이웃들과 나눠 먹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에 사람들이 100일떡을 100집에 돌려야 아이가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하지만 이런 미신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한국인들이 음식을 나누기 좋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옆집 아주머니에게 이삿떡이라도 드린 적이 적어도 한 번은 있겠지요. 이게 바로 한국인들의 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한국인의 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동양인으로서 홍콩에 비해 한국에서 이러한 동양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뿌듯합니다. 소양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홍콩 사람들이 보통 한국인보다 더 독립적이지만 정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에 한국에서 이웃 아주머니를 만나게 된다면 좀 어색하더라도 인사부터 해야 하겠죠? 물론 한국 음식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회의 긴장을 풀기 위해 매콤한 떡볶이를 먹을까 합니다. 여러분은요? 그럼 지금까지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을 얘기하자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주로 아이돌 독질 문화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한복, 김치 문화를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한국의 커피 문화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저한테 엄청 의아하게 얘기하셨더라고요. 한국의 커피가 이렇게 유행하는 줄 몰랐다고. 길거리를 걷다 보면 다양한 카페들이 계속 나온다고. 서양식이든 한식이든 대부분 식당에 가면 커피 자판기를 설치가 되어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몰랐었는데 드라마를 본 뒤 제가 알았죠.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사랑을 엄청나다는 걸.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늘 밖에 나가면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 잔씩 사들고 마시고 집이나 사무실에 있을 때 인스턴트 커피 믹스를 타서 마시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커피에 대한 사랑을 얼만큼냐면은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답니다. 여러분 혹시 아발라 그리고 얼주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거 다 커피에 관한 신조어입니다. 네, 답을 공개해 드릴게요.
아발라는 아이스 바닐라 라떼고요.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줄임말이에요. 말이 좀 더 편하게 나올 수 있게끔 줄임말까지 만들어져 있는 정말 대단한 커피 사랑입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의 한 조사를 따라서 한국 국민 1인당 일주일 동안 쌀밥을 7회를 먹고요. 배추 김치를 11.8회를 먹고 커피를 12.3회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커피를 매일같이 습관 듯이 마시고 또 그만큼 커피를 사랑하죠. 그럼 커피는 왜 한국에서 유행이 되었을까요? 때는 바야흐로 1988년 한성울 올림픽을 열릴 때, 그때 전국의 서구화 운동을 인해서 커피 같은 미식 음료수도 한국 시민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고, 이후로 한국의 커피 산업을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이 커피 문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성을 다해 커피를 내려준 카페에서 먹는 커피든 집이나 사무실에서 직접 간단하게 만든 인스턴트 커피 믹스든 커피는 늘 저희 답답하고 빡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올 수 있게 숨쉬는 틈을 만들어줍니다. 학업 스트레스나 직장 스트레스 속에서 친구 동료들이랑 모이고 커피 한 잔씩 하면서 수다 떨고 커피의 그 때론 쓰고 때론 달콤한 맛에서 다시 힘을 얻습니다. 커피는 저희 현대 사람만의 소확행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독특한 커피 문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도 여유를 잊지 말자는 뜻으로 전해 저는 앞으로도 커피를 많이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이 커피 문화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